자, 세 번째 개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은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 라고 적혀 있죠. 자, 그냥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서 정말 전체 모두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호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유니버셜 세트의 첫 자, U를 씁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 안에 이제 특정한 집합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집합에 해당되는 원소도 있겠지만 해당되지 않는 바깥쪽에 있는 원소들도 있죠. 그래서 전체 집합 안에서 해당 집합을 빼고 나머지 전부, 그것을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여집합은 위에 C를 붙여주게 되는데 컴플리먼트의 약자예요. 자, 그래서 A라는 집합의 여집합은 위에 C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표시로는 조건 제시법으로 X는 U 전체 집합 안에 원소이긴 하지만 동시에 A는 아니다. A를 빼고 나머지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집합에도 빼기와 비슷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차집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에서 B를 뺀다라고 했을 때 A에서 B를 뺀다라고 하면은 A와 겹치는 요 원소들을 제외하라는 뜻입니다. 자, A 빼기 B, 그러니까 A 차집합 B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A라는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하고 겹치는 것을 제외해라. 자, 그러면 A에만 속하는 집합이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예시를 가지고 A에서 B 차집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A에서 B를 뺄 건데 A에서 B와 겹치는 1, 3을 제외하고 2만 남게 되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차집합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집합이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집합의 연산의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을 합집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A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합집합은 그냥 이 A와 A의 모든 원소를 이야기하라 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A와 A의 교집합 역시도 A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는 공집합도 더할 수가 있는데 합집합을 할 수가 있는데 A에다가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그냥 A 자기 자신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A와 아무것도 없는 것의 교점은 아무것도 없겠죠. 공집합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 집합과의 합집합을 하면 전체가 나올 거고 전체와 A의 교집합은 A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도 좀 중요해요. 다 있는 것의 반대는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것의 반대는 전체가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여집합의 여집합을 한 번 더. A에 속하지 않는 건데 그것에 또 속하지 않는 것은 A,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그리고 연산에서 특히나 많이 나오는 개념이 요겁니다. A와 A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한다면 전체 집합이 나오고요. A와 A 여집합을 교집합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겹치는 거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방금 앞에서 배웠던 차집합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하는 문제입니다. A에서 B를 차집합한다라는 소리는 아까 A와 B가 겹치는 부분을 없앤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이 부분만 남겨야 됩니다. 그럼 A라는 집합이 있는데 B의 여집합과 겹치는 거와 똑같은 부분을 찾아라 라는 것과
이제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암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산을 할 때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요. A를 뒤집고 B를 뒤집고 기호도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요. A 뒤집고 B 뒤집고 합집합도 뒤집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세요. 드모르간 법칙도 연산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A가 여기 속하는 게 10개, 2개, 8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집합의 원소 개수는 12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집합의 원소는 10개가 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여기 A 12, 그 다음에 B 10 이렇게 더하기만 한다면 실제와 조금 다른 점이 생깁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이 A를 더할 때도 한 번 더해지고 B를 더할 때도 한 번 더해진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A와 B 안에는 2가 중복으로 2번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은 빼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공식화 한다면은 A와 B 그 다음에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 이제 여집합의 개수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집합은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A와 겹치지 않는 것들이니까 A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차집합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배웠던 연산 기호를 쓰면 되는 건데 사실 이 A라는 것에서 B와 겹치는 2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만 빼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전체 A와 B의 합집합에서 B에만 속하는 B에만 속하는 것만 빼주셔도 A에만 속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자,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드모르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소가 그러니까 집합이 3개인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3개인 경우에는 공식처럼 외워주시는 게 조금은 더 편한 것 같아요. A 합, B 합, C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A를 한 번 더하고요. B를 한 번 더하고 C를 한 번 더합니다. 분명히 여기도 겹치는 애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겹치는 건 A 교집합 B, 두 번째로 겹치는 거는 B 교집합 C, 세 번째로 겹치는 거는 C 교집합 A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약간 더 특이점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ABC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한가운데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자, 처음에 A를 더할 때 한 번 더해지죠. 두 번 더해지죠. 이제 세 번 더해지죠. 그 다음에 교집합을 뺄 건데 한 번 빠지죠. 그러면 2개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빠지죠. 1개로 바뀌었어요. 한 번 더 빠지죠. 0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A 합, B 합, C 해서 요 정도로 공식이 끝난다면 가운데가 뻥 뚫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A 교집합, B 교집합, C 요 부분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까지도 우리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